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영상 촬영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촬영 텀이 긴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규 공급이 아예 없기 때문에 촬영할 집이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 자녀 세대, 해약 세대 이런 거 촬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런 집들도 제가 다 2번 이상씩은 촬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3번을 넘어서 4번, 5번 똑같은 집을 계속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기가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보시는 분들도 지겹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해약 세대를 보여드릴 거면 하나 촬영해서 또 뭐 그 다음 집 또 하나 촬영해서 이런 거보다 한 번에 몰아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층 눈물의 해약 세대 시리즈인데요. 제가 3개의 현장을 쭉 한꺼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역세권이기도 하면서 조금 가격도 내려가면서 괜찮은 집 요것들 위주로 제가 3편을 촬영해서 한꺼번에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 다음 영상은 제가 복층을 또 그렇게 해서 쭉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이어지는 복층 영상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일반층 시리즈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눈물의 해약 세대 현장입니다. 여기도 제가 뭐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다 분양이 끝나고 3층 한 세대가 해약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분양이 완료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해약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분양하시는 분들도 참 마음이 아프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해약이 돼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입지 조건 짧게 할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가 800m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운정역 맞은편 쪽으로 해서 스타필드 빌리지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 운정역 반대편 출구로 나가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상가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대편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야당역 근처보다는 뭔가 조금 덜 활성화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필드 빌리지가 생겨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보고 야당동이긴 하지만 운정역 근처에 있는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입지 조건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해약세대 1층은 여기 1동인데요 주차 공간이 여기 일부 라인이 이렇게 겹이에요. 나머지는 일렬 주차인데 이 4세대가 겹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쪽에 있는 라인 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나 해서 봤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겹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는 보통 한 동에 8세대입니다. 그런데 4세대가 겹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겹으로 주차한다기보다는 여기 주변을 제가 쭉 둘러보니까 빈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동에 같이 사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겹으로 되는 것보다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무인 택배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동현관 열리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 5칸을 올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약 세대는 3층이니까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약 세대 302호입니다. 전용 면적은 19.1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6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은 뭐 일반적인 크기인데요. 신발장이 한쪽에 3칸만 있어요. 요새는 양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신발장이 한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괄소등 버튼 여기 우측에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좌측에 바로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양변기 그리고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에는 비데가 옵션으로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우드 타일로 마감을 해놨네요. 그리고 LED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자, 메인 욕실이 들어와서 좌측에 있고요. 우측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폭이 한 2800이 조금 안 되니까 많이 큰 방은 아닙니다만 침실로 쓰기에는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길이는 일단 3000이 넘으니까요. 다만 요때만 해도 이 빌라가 신축으로 분양을 할 때만 해도 이 각 방에 수납 공간이 있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새는 좀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러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각 방에 수납 공간이 없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는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은 있고요. 방 크기는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도 수납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욕실 그리고 방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틀었을 때 이제 거실 주방인데 이 집은 거실이 정말 넓습니다. 딱 보셔도 진짜 넓다 이렇게 느껴지실 건데요. 이 길이가 무려 5700 정도, 800 정도 되고요. 이 폭도 4700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실은 지금 신축으로 분양하는 현장들도 이 집의 거실을 못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넓게 확장을 잘 해놨습니다. 자, 위에 실링팬 있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창이 양창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는 통창입니다. 그러면서 이 옆으로는 집이 있지만 멀리 있어서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정면을 좀 보면 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좀 집이 있어요. 이렇게 빌라가 높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멀리 있으니까 크게 답답함은 없죠. 그래서 정면이나 측면이나 뷰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쪽 방향이 남서향인데요. 좌측으로 틀었을 때가 남쪽이고요. 이렇게 틀었을 때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서북향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땐 이쪽이 이렇게 서쪽이 되는 거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 이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주방 라인은 북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창호는 KCC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방감이 상당한 거실의 공간 살펴봤고요. 자, 주방도 가로 세로는 충분히 다 여유가 있는 주방 스타일이긴 한데 추가 식탁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여유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방은 그냥 의자만 갖다 놓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이 앞은 다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뒤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 주방은 이 앞쪽으로 해서 의자 4개 갖다 놓고 4인용 식탁으로 쓸 수 있다. 이 옆에까지 하면 5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나는 추가 식탁을 좀 놔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요 앞으로 해서 이렇게 세로가 아니고요. 가로로 이렇게 길게 6인용 이상의 식탁을 놓고 쓰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실이 워낙 길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식탁을 가로로 배치를 해놓고 써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거실을 침범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넓어서요. 자, 그리고 한쪽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있습니다. 누르면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눌렀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개수대는 거실 쪽을 보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보이는 거는 그냥 옵션입니다. 전부 다 배치되어 있는 건 냉장고 세대 기본 옵션이고요. 광파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다 있습니다. 자, 밑에 하부장 다 채워져 있고요. 상부장은 측면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옆으로 메인 쿡탑이 있는데요. 후드는 메리평 후드고 아래쪽에 3구 전기레인지 메인 쿡탑입니다. 하이라이트고, 그리고 인덕션은 아니네요. 그냥 전부 다 3구가 하이라이트인 제품입니다. 자,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 이렇게 또 삼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길이가 2700 정도 되니까 여유가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크기의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끝으로 안방을 보겠습니다. 자, 안방에도 에어컨이 있고요.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3400에 3400이니까 안방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북박이장이 폭이 60cm가 조금 넘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크기를 봤을 때는 꽤 큰 편의 안방인데, 드레스룸 공간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북박이장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북박이장은 열자가 훌쩍 넘기 때문에 수납은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열어볼게요.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북박이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창이 또 크게 나 있죠. 이렇게 문을 열고, 원래는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여기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이 밑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 쓰셔야 되는데요,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건 뭐 선택입니다. 본인이 나중에 입주해서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안방 화장실인데, 샤워도 가능은 합니다만 보면 별도의 샤워 공간은 없죠. 그냥 요 길이가 조금 길어요. 그리고 세면대에 샤워기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샤워 공간은 없지만 길이는 좀 기니까 샤워는 가능합니다만 물이 사방으로 많이 튈 수 있다. 그래서 샤워는 메인 욕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집을 소개했습니다. 이 집이 처음에 분양가가, 그러니까 한 2년 전쯤 분양할 때 분양가가 스타트가 4억 2,900 이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격을 3억 후반대로 한번 내리고요. 지금은 3억 중반이 좀 안 되는 가격으로 두 번 내려서 전부 다 분양을 했는데, 한 세대가 또 이렇게 눈물의 해약이 됐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눈물의 해약, 이렇게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저희들 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쓰던 용어인데, 무튼 이렇게 눈물의 해약 세대를 먼저 소개했고요. 이제 건너가서 다른 해약 세대를 또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현장으로 건너왔습니다. 여기도 야당동입니다. 입지 조건 짧게 할게요. 여기는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는 한 1km 정도, 운정역까지는 1.4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살짝 중간쯤에 걸터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야당역이 조금 더 가깝죠. 예, 1km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야당역을 주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입지 조건에 대한 건 또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현장이 4개 동인데요, 일반층 세대 한 세대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 세대는 눈물의 해약 세대는 아니고요, 자녀 세대 특가입니다. 예,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야당동이나 상지석동을 돌아다녀 보셨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볼만한 집이다 그러면 다 3억이 넘죠. 그런데 여기는 2억 후반입니다. 이런 집이 있었나? 예, 싶으실 건데,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싸다는 건 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볼게요. 일단 자녀 세대가 있는, 특가 세대가 있는 동이 102동인데요 102동은 자, 이렇게 주차 공간이 필로티 형식인데요,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차장 층고가. 그래서 탑차도, 어지간한 탑차도 다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층고가 높고요. 이 주차 폭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현관 열고 들어오면 이번 두 번째 현장은 계단이 없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도 12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장보다는 조금 더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특가 세대는 2층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내리자마자 보이는 바로 이 세대입니다. 전용 면적이 17.9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3평인 집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오자마자 세대 현관이 보이는데 굉장히 넓어요. 세대 현관이. 자, 일단 세대 현관을 보면 한쪽에는 걸터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벤치 형태의 수납장이 하나 있고요. 안쪽으로 쭉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뭐 자전거, 혹시 뭐 유모차 있으면 유모차, 휠체어 이런 것들 다 보관이 가능할 정도로 세대 현관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전용 면적이 17.9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요즘 나오는 신축 빌라 현장들이 전용 면적이 확장된 면적 말고요, 전용 면적이 한 20에서 21 이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7.9평인데 세대 현관이 이렇게 넓다? 이렇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안에는 뭔가 다른 공간들이 조금 협소해졌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찬찬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괄소등 버튼 여기에 있고요. 중문 3연동 중문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먼저 밑밥을 깔고 들어가니까 안에는 정말 별로인 거 아니야 하실 텐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방이 있어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 그냥 좀 아담한 편이기는 해도 침실로 쓰는 데는 전혀 손색은 없습니다. 다만 수납장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모든 공간의 조절기는 이번 현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 이번 현장은 이런 구간이 벽지가 아니라 전부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또 포쉐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좀 나는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이 현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 방 안쪽은 벽지이긴 하는데요, 이런 통로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전부 다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에어컨이 이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 안쪽에는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 두 번째 방이 이렇게 안쪽으로 굉장히 깁니다. 사이즈가 5,000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로폭은 긴데 세로폭은 상대적으로 2,700 정도밖에 안 돼서 들어왔을 때 옆으로는 긴데요. 안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폭은 생각보다 좀 짧은 편이라서 엄청나게 개방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길기는 굉장히 긴데 살짝 이 폭이 조금 짧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온도 조절기 있죠. 이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은 뭐 이렇게 분리해서 써라, 가벽 설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폭이 2,700밖에 안 돼서요, 여기를 잘라버리면 방은 두 개가 될 수 있지만 공간은 되게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쓰는 게 나을 건데, 그거는 뭐 입주하시는 분이, 선택하시는 분이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무튼 이쪽 공간은 또 에어컨이 없으니까요, 두 개로 쪼개서 양쪽을 다 침실로 쓰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자, 여기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 파티션이 따로 없습니다. 이 욕실이 뭐 일반적인 신축 빌라에서 보는 그런 욕실이기는 한데요, 이 샤워 공간 폭이 살짝 좁은 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션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살짝 다른 현장들보다, 신축 현장들보다 메인 욕실이 이 폭이 조금 좁으니까 파티션을 설치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면 거실인데요, 거실은 폭이 4,700이 넘기 때문에 거실 폭은 또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밑밥을 좀 깔았죠. 그래서 거실도 좀 작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거실은 요즘 나오는 신축처럼 굉장히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층고가 생각보다 좀 높아요. 지금 이 거실 라인은 2,600이 넘고요, 침실이 2,500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 현장도 거의 비슷했는데 두 번째 현장도 층고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 자녀 세대이기도 하면서 특가인 이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앞에 건물이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뷰는 아예 없는 겁니다. 채광도 당연하겠죠.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이렇게 살짝 들어옵니다. 여기가 남서향인데요. 남쪽은 이렇게 좌측으로 틀었을 때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이제 서쪽인데요. 해가 아예 안 드냐? 그건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살짝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 세대라는 거, 문은 열어보지 않을게요. 뭐 열어봐도 크게 의미가 없죠. 요렇기 때문에 요게 특가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요렇긴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야당동에서는 싼 편이죠. 뭐 미분양이기도 하면서 자녀 특가이기도 한 현장인데 가격이 많이 싸니까 요런 거 나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뭐 이거 크게 의미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대만 이렇게 싸게 팔았던 게 아니고요. 옆 세대도 막혀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세대도 이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또 분양이 잘 됐다고 합니다. 자, 무튼 거실 앞은 이렇게 생겼고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만 보면 진짜 넓고 굉장히 좋은데 거실 앞이 뷰가 없어서 이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겠죠.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도 여기서 봤을 때 이 가로폭이 지금 냉장고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많이 주방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집도 추가 식탁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어요. 그냥 앞에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앞쪽으로 의자 4개 갖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뒤를 봤을 때는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아주 살짝 있어서 여기에다 의자를 갖다 놓고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앞쪽에다가만 의자를 놓고 쓰시면 이 아일랜드 식탁은 4인용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옵션은 특가이다 보니까 냉장고 이런 거 다 빠졌어요. 원래 3억 5,900 이렇게 분양할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이제 많이 내렸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은 다 제외가 된 겁니다. 상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고요. 아래쪽에 광파 오븐레인지, 그리고 개수대, 그리고 환기창이 이렇게 큰 건 아닌데요. 제법 길게 설치를 또 해놨네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될 겁니다. 다용도실이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다용도실, 이 첫 번째 다용도실이 길이가 조금 두 번째 다용도실에 비해서 긴 편입니다. 세탁실 전용 공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다용도실도 역시 미닫이 문으로 분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 다용도실은 첫 번째보다는 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뭐 세탁실로 쓰는데 크게 무리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2개로 이왕 나눌 거면 한쪽은 세탁실 전용 공간, 한쪽은 뭐 보조 주방 이랬으면은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가격을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 설치하기가 부담이 되셨을 거는 같아요. 이제 끝으로 안방입니다. 자, 안방에도 에어컨 있고요. 안방은 뭐 대형 안방급은 아닙니다. 3,300에 3,400 정도 되는 기본 사이즈의 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방에서 다행인 거, 이 앞은 이렇게 막혀 있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측면은 터져 있다는 겁니다. 요게 안방에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 뒤는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의 드레스룸처럼 뭐 문이 달려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간 분리가 이렇게 확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안쪽에 홈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 수납장을 채워놨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문 하나 정도 달려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격을 이제 왕창 내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부담이었을 수 있겠죠. 안쪽에 뭐 수납장 그리고 행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크게 잘 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쪽은 안 막혀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가 이쪽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안방 욕실이 있어요. 안방 욕실 양배기 세면대 차례대로 샤워 공간. 이번에는 샤워기가 한쪽에 달려 있기는 한데 폭은 좁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안방 욕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별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따로 달려 있다는 거. 예, 요게 안방 욕실이었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집까지 다 봤습니다. 일단 이 집은 세대 현관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그리고 거실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요즘 나오는 신축들도 뭐 4,500, 4,700 이런데 여기도 뭐 4,700이 넘으니까 거실도 굉장히 넓고요. 중간방이 또 굉장히 길죠. 조금 특이한 점들이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낮다. 이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처음에 분양할 때가 3억 5,900 뭐 이랬었고요. 지금은 2억 후반.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3억이 조금 안 되는 100만 원 빠지는 네, 2억 후반이지만 무튼 이렇게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야당동에 2억 후반 이렇게 하는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저가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현장입니다. 물론 이 집보다 조금 더 싼 집도 하나가 있기는 하죠.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 집보다는 이 집이 내부 인테리어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동에서 최저가 현장 중에 하나인 두 번째 집이면서 여기는 실입주금도 2천만 원이면 생애 최초인 경우에 입주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훌륭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집 또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집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지막 집에 있는 현장으로 와 있습니다. 주차장은 세대당 한 대씩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입지 조건 역시 짧게 할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또 가까운 야당동 현장인데요. 운정역까지 약 1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설명란에 기재를 해 놓을 거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현관 입구는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유모차, 휠체어 등 이동할 때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공동현관 열리면 역시 이 현장도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남은 세대는 3층이니까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집입니다. 전용 면적은 18.9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6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 이렇게 생겼는데 일반적인 크기이긴 한데요. 거울이 달려 있어서 반사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신발장은 3칸인데 가운데 분리가 되어 있죠. 소품들을 올려둘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신발장 아래쪽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밀어서 신발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일괄수동 버튼은 한쪽에 있고 중문은 스윙도어 중문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자마자 채광이 아주 좋다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틀면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메인 욕실에는 양변기에 비데가 있고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좌측에 욕실이 하나가 있고요. 우측으로 틀면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있고요. 방 사이즈는 대형 사이즈는 아닌데요. 침실로 쓰기에는 손색은 없는 그 정도 사이즈의 방입니다. 채광이 이 방도 상당히 좋은데요. 역시 앞이 터져 있으면서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첫 번째 방의 채광도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닥재는 침실은 구정마루 트레인 패턴입니다. 고가의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온도 조절기 역시 각 방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 거실하고 통로 그리고 주방은 바닥이 폴리싱 타일인데요. 전부 다 수입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은 곳곳에 돈을 쓴 티가 좀 많이 났는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도 기본 사이즈가 4,500 정도 되고요. 저기 폴딩 도어를 개방하면 저 안쪽까지 연장으로 활용했을 때는 거의 8m 가까이 되는 거실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실 사이즈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트월드 보면 전부 다 이태리 타일로, 수입 타일로 또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일괄소등 장치도 거실 쪽에 하나 더 있고요. 스마트 월패드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집 소개할 때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야, 요즘 빌라들은 다 되는데 뭘 그걸 장점인 것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들을 정말 많이 보고 촬영하고 이렇게 다니지만 이 기능이 아파트에서는 기본인데요, 빌라에서는 기본이 아니에요. 요즘 빌라들도 없는 데들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 공동현관이 아니고 세대현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 기능, 별로 없습니다. 빌라들이 요즘 아파트처럼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능이 없는 곳들도 많은데요. 이 현장은 벌써 건축을 한 지가, 그러니까 이 집이 이렇게 남아있는 채로 있는 지가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때 당시 집을 지을 때도 이런 스마트 월패드에 세대 현관을 열어줄 수 있는 기능을 넣어 놓은 거예요.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만드는 집들도 이 기능이 없는 신축 빌라 현장들이 많은데 그만큼 건축을 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집이라서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그걸 뭐 자랑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집은 자랑이 맞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정보가 조금 저하고는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뛰다 보니까 집들을 많이 보는데 아마 그분께서는 요즘은 당연히 그거 기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은 아닙니다. 빌라에서는 그게 되는 집들이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고요. 제가 남서향이라고 말씀드렸고 들어오자마자 채광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또 이렇게 해가 위에 떠 있긴 하지만 구름으로 다 가려져 있는데 채광은 진짜 좋은 집입니다. 그러면서 뷰가 다 터져 있죠. 저 앞에 집들은 있긴 한데요,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 앞에 공터는 집이 들어올 일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저 옆에까지 다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현재 없습니다. 맹지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 집을 지으려면 요 앞에 있는 땅 주인을 포함해서 저쪽 앞에 길이 있는 곳에 땅까지 해서 누군가 이걸 다 사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은 집이 들어올 일이 없다, 굉장히 오랫동안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누군가 이 땅을 몽땅 다 사겠다, 나는 돈이 엄청 많다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멀티룸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주방을 먼저 볼게요. 자, 주방도 가로 세로 사이즈 충분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번 주방 스타일도 추가 식탁을 놓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집들하고 좀 틀린 건 세 번째 집은 이 아일랜드 식탁이 길어서 6인용 식탁으로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앞쪽으로만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의자를 놓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의자 최대 6개 갖다 놓으면 6인용 식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냉장고 세대 기본 옵션이고요. 이 집에 층고가 정말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수납장을 활용하려면 저도 손을 뻗었을 때 여기는 닿는데요, 저 위에까지는 어떻게 커버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사다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층고가 얼마나 높냐면 주방하고 거실 라인은 280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침실도 거의 그 정도 되니까 이 집이 층고는 가장 높다. 3개의 집 중에서 이 마지막 집이 층고는 진짜 원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2800 잘 안합니다. 근데 빌라에서 2800이나 되는 층고니까 개방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주방 상판도 여기 상판만 저 안쪽까지 해서 요거 비용만 1000만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이 주방 안쪽까지 다 시공을 했을 때로 본다면 이 주방 가구만 해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정도로 또 주방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런 제품들도 다 필름이 아니고요, 도장 처리된 주방 가구를 사용한 겁니다. 또 환기창이 있고 픽스창이 옆으로 길게 나 있어요. 창이 좀 짧았다면 좀 답답해 보였을 건데 창을 길게 내놔서 답답함은 전혀 없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위에 후드,
매립형이 아니고요, 아예 천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설치를 깔끔하게 또 해놨고, 식기세척기, 그리고 자, 이쪽이 식기세척기죠. 그리고 이쪽은 광파 오븐레인지 이렇게 있습니다. 개수대가 여기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를 또 해놨네요. 옆은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도 쓰기 딱 좋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일단 안에 워시타워는 빌트인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애벌 빨래 할 수 있는 개수대가 또 있고요, 하부장도 있고, 안쪽에 수납장은 자, 이렇게 문을 열면 보일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많이 설명을 드렸죠. 안쪽에 이렇게 배관들 때문에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달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확실히 세 개의 집 가운데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묻어나는 집인 것 같아요. 이쪽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에어컨 역시 있고요, 방 크기는 뭐 첫 번째 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실로 쓰기 좋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안쪽에 이 방은 이렇게 수납장이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수납이 또 가능한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면 멀티룸 공간인데요, 멀티룸에는 이쪽에는 따로 별도의 문은 없습니다. 자, 위에 에어컨 대신 실링팬을 달아놨고요, 멀티룸도 침실로 쓰기에는 좋지만 이 공간을 침실로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일단 여기에 문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거실 연장 느낌으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자, 폴딩도 달려있죠. 개방감이 필요하면 다 열어두시면 됩니다. 이쪽도 역시 창이 크게 나 있는데요,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뷰도 좋고 채광도 좋고요. 마지막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자, 이렇게 포켓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의 크기가 저 안쪽까지 무려 5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집 중에서 이 집이 안방 사이즈는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어컨 당연히 있고, 위에 보면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빔을 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또 저렇게 옵션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의 창도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역시나 또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보는 뷰도 좋고요. 드레스룸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1단 슬라이딩 미닫이 문입니다. 열면 바로 화장대가 보이고요. 드레스룸 공간은 이 안쪽에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드레스룸 형태를 좀 저는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냥 길쭉한 것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만 돼 있는 드레스룸이라면 안에 폭은 좀 좁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옷을 막 이렇게 갈아입거나 움직일 때 살짝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드레스룸 공간은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전혀 걸리적거릴 게 없으니까요, 이런 형태를 좋아하는데, 이 집이 이런 형태로 네모 반듯하게 드레스룸 공간을 잘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환기창, 그리고 이쪽에도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방 욕실, 안방 욕실도 안쪽에 샤워 공간이 이렇게 제법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집들보다는 안방의 욕실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환기창도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해약세대, 자녀세대, 특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집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집이 이제 3억 중반이 좀 안 되고, 두 번째 집이 2억 후반, 이 세 번째 집이 3억 중반이 살짝 넘는데요. 이 집도 처음에 분양가가 4억 5,800, 그 다음에 한 번 인하했을 때가 4억 800, 그리고 나서 다시 인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 집 모두 가격은 확실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많이 착해진 건데, 이 집도 계약이 됐었고, 첫 번째 집도 계약이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의 해약이라고. 결국 해약이 돼서 마지막 남은 세대는 이렇게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약 세대까지는 아닌데요, 가격이 많이 착해요, 다른 집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뭐 좀 불리한 조건들이 있기는 하죠. 제가 보여드렸지만 거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것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집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니까 세 개 집을 차례대로 다 보시고, 야당동에 이거 새 집 지금 많이 싸졌구나, 또 자녀세대, 해약세대로 특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영상 쭉 보신 다음에 저한테 어떤 집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집을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비교할 수 있게끔 다른 집도 다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도 안내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30분이 넘었을 텐데요, 만약에 끝까지 시청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